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아토피가 좀 심했는데요. 어릴 적에 완치됐던 게 몇 년 전에 다시 재발을 해서 지금까지 좀 치료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진짜 힘들었는데요. 심할 때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게 너무 흉해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안 낫다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평생 이 얼굴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치료하고 관리해서 지금은 한 80% 이상은 완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치료하려고 정말 많은 걸 해봤거든요. 제가 귀가 얇은 편이 아닌데도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디서 조금 아토피에 좋은 거라고 나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은 걸 시도해본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도 돈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간이나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실 수 있게 제가 치료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됐던 것들을 한번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전 아토피는 몸의 안과 밖을 동시에 치료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피부만 신경을 쓰면 잘 안 낫기도 하고 어쩌다 괜찮아지다가도 금방 다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몸 안에 장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저는 한의원에서 피 검사를 하고 좀 충격을 받아서 그 뒤로 더 열심히 신경 쓰게 됐어요. 피 검사를 했는데 피가 엄청 더럽더라고요.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장이랑 간에서 노폐물을 잘 걸러주지 못해서 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내 몸이 망가졌구나 라고 깨달았고 좀 몸 안에 치료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관리했어요. 인스턴트, 튀긴 거, 기름진 거, 매운 거 웬만하면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내가 모르고 먹는 혹시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있을지 모르니까 체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특별히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정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영양제랑 생식가루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영양제를 처음에는 한 10가지 정도 넘게 먹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 많았는지 몸에 좀 무리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 간영양제, 비타민C 딱 3개로 줄여서 먹기 시작했고요. 이게 무리 없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이렇게만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태니 유산균을 하루 2번 정도 먹어도 된다고 해서 저는 그때 기상 후 한 번, 취침 전 한 번 이렇게 2번을 한 2달 정도 먹었었는데 저는 이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생식가루는 제가 처음 재발했을 때 한의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한약하고 같이 생식가루를 처방해 줬었어요. 그래서 되게 장 건강에 되게 좋다고 들었고 그때 3개월 정도 복용을 했는데 엄청 좋아졌어가지고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먹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정말 잘 맞는 건지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주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가게 됐고 또 화장실에서도 나오면 이제 장이 좋아졌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랑 생식가루 같이 챙겨 먹었을 때 많이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피부 관리인데요. 저는 얼굴이 가장 심했어서 얼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 관리입니다. 아토피가 있으면 얼굴에 계속 열이 나는데요. 여름에는 날이 더워서, 겨울에는 날씨는 춥지만 회사에 있으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있고 히터도 틀어져 있어서 얼굴에 열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선 주기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5분 정도라도 바람 쐬면서 식혀주려고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전에 꼭 냉팩을 하고 잤습니다. 밤에 얼굴에 열감이 너무 심해서 얼굴도 뜨겁고 그만큼 가려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부는 또 악화되고 되게 악순환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잠이 너무 커서 개선할 방법을 정말 많이 알아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냉팩이었습니다. 이 외에 잠을 위해서 했던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혹시 저처럼 가려워서 잠 못 자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쪽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와서 냉팩을 해서 얼굴의 온도를 낮춰줬고요. 그 다음에 신경 쓴 건 보습이었습니다. 각자 쓰시는 본인한테 잘 맞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제품을 찾느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어쨌든 찾아내서 열심히 발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장품 개수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화장품을 써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염증을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피부의 재생 능력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제품 한두 가지만 써서 너무 건조하지만 않게 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건조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회복되면서 같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딱 두 가지만 쓰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달라서 솔직히 아직도 헷갈리는데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아토피는 열 배출이 안 돼서 얼굴이 계속해서 뜨겁고 이게 염증을 더 악화시킨다 라는 이유인데요. 그래도 저는 운동이 주는 장점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헬스인인데요. 며칠간 쭉 열심히 하다가 하루 이틀 약속이나 일 때문에 못하게 되면 그 리듬이 깨지게 되는데요. 이러면 스트레스 받고 다시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안 하면 이제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잘 맞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운동을 하면 생활 리듬도 생기고 잠도 좀 잘 오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 배출 부분도 피부가 조금 개선되다 보면 땀 배출도 이제 시작되고 점점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마인드입니다. 저는 아토피가 점점 심해지면서 성격이 되게 예민해지고 부정적이게 됐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주변에서 괜찮냐, 이게 좋다더라, 병원은 가봤냐,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날 걱정해 주는 거니까 감사하다고 느꼈는데 이 계속 피부도 안 낫고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들이 자꾸 말하는 게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괜찮냐고 이렇게 안 나서 어떡하냐고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짜증을 냈어요. 그만 얘기하라고. 그게 더 스트레스다. 그래서 안 낫는다. 그렇게 아침에 짜증을 내고 출근을 해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득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변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누가 걱정하는 말을 해주면 웃으면서 고마워, 근데 괜찮아, 근데 어차피 나 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친구들을 만나도 괜찮아, 걱정 마, 어차피 나 라고 계속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길게 안 물어보고 그래 맞아 나을 거니까 화이팅해 이렇게 응원해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저도 스스로 좀 그렇게 믿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제 아토피가 낫는 과정에서 중간에 조금 심해져도 어차피 나을 거니까 라는 생각에 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트레스 관리, 마인드 셋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어차피 결국 나가실 거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치료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